이정용 선수가 9회 말에 원아웃 말려서 병살시킨 거는 투수 땅볼. 말도 안 되는 생각처럼. 왜 말도 안 되는 생각인가요, 그게? 우리는 이제 야구단에서 이제 분위기, 흐름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아무리 봐도 그 분위기는 다시 역전되는 다시 분위기. 뒤집히는. 네. 예. 원아웃 1, 2루에서 이종용이가 나왔거든요. 타자는 배정대였어요. 네. 초구에 폭투가 나와서 2, 3루가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배정대를 만루 작전 만루 썼습니다. 폭투가 안 나고 승부했으면 배정대한테 맞았을 거야. 아, 배정대가 그때 네. 가장 컨디션이 좋았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때 폭투가 나는 바람에 네. 2, 3루가 됐잖아요. 그리고 배정대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네. 선택해서 내보냈잖아요. 이것도 이기기 위한 폭투였다고 저는 생각.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폭투가 작전이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이정훈 네. 선수가 제구력이 되게 좋은 선수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볼을 던지지 했는데 만루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병살이 나오는데 그것도 투수 땅볼. 그렇죠. 기뻐서 막 껴안고 좋아서 팀장들하고 가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야구 복귀하는데 모두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는 경기인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데이터 분석팀장도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 위에서 올해는 그냥 니네가 우승해라. 네.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승부가 될 줄은. 근데 오스틴 선수가 홈런 쳤던가요? 박동원. 스리런을 먼저 예. 치고 박동원이 3대4에서 역전 투런볼을 치고 다시 역전 당했다가 오지환이 스리런을 쳐서 다시 8대7이 됐습니다. 근데 박병호 선수의 홈런으로 뒤집힌 게 흐름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박병호도 시리즈 계속 위에 부진하다가. 네. 그 선수 홈런을 쳤잖아요. 그럼 보통 분위기가 다 넘어가요. 그 투아웃에 3런 홈런이 나왔고. 그렇죠. 장타여도 뒤집히는 게 아닌 경기인데. 그럼 또 그러면 보통 우리 팀이 9회를 또 깔끔하게 막아서 이겨야 돼요. 네. 근데 거기서 또 말루가 근데 또 거기서 병사를 쳐. 그런 경기를 직접 보는 단장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런 거 하도 이제 그런 경기들을 많이 봤으니까 어찌됐건 극적인 경기도 네. 많이 보고 제가 프로야구 본 지가 92년도니까 지금 이제 한 32년인데 32년간 뭐 한 10,000경기 이상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MLB도 보고 네. 별별 경기 다 봐요. 저희 사장님은 사장님은 이제 그룹에서 이제 일하시다가 이제 사장님으로 그렇죠. 좀 일반인이잖아요. 네. 이분은 정말 안절부절을 못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막 8회 9회가 계속 그랬어요. 저희 사장님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왔다 갔다 뛰고 막 이게 막 기분을 통제를 못 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겼는데 막 껴안고 막 하는데 야 이게 우리 사장님도 이럴 정도면 일반 팬들은 또 어떻겠나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우승을 하면 이제 그만두고 딴 걸 좀 하고 싶어서 사실 저는 미국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승을 못 하고 가면 구단한테 너무 미안해서 우승을 하고 나면 내가 구단주한테 말씀드리고 미국 가서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승을 했는데 이제 구단주님께서 취지는 좋은데 조금 더 야구단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가고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공부를 위해서 떠나는 것도 좋지만 LG 트윈스 좀 더 잘 만들어서 100만 LG 트윈스 팬들한테 더 기쁨 주라고 하셔가지고 당분간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가운 말인데요. 예,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LG 원크런맨이신데 KT에도 잠깐 예. 계셨었죠. KT를 간 이유는요. 이 한 곳에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좀 시야가 좁아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게 너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멀리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구단한테 한 번씩 얘기를 했어요. 저 다른 팀 가서 한번 보고 오겠다. 밖에서 보면 좀 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훈수 들 때 잘 보이듯이.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5년도 성적이 안 나서 그때 구단에 찾아와서 성적도 안 좋은데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대신 딴팀 가서 보고 오겠다. 그래서 구단에서 이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나왔는데 마침 KT에서 그 투수 총괄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이제 KT 갔죠. KT 가서 왔는데 제 인생에서 그때 가장 많은 걸 느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KT 가가지고 정말로 KT 2구는 익산에 있습니다.
익산. 네. 전라북도 익산. 거기서 원룸 얻어가지고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자는데 그 선수들 거기서 훈련시키고 하는데 열악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너무 외롭고 혼자가 있으니까 외롭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1년 동안 야 이거 진짜 여기 나와보니까 그리고 제가 뭐 KT 처음 갔는데 LG처럼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내 집처럼 편하지만 네. 구성원도 다 네. 낯설고. 그때 거기서 느꼈던 KT, 그때 거기서 느꼈던 LG 트윈스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아, LG 트윈스가 저래서 안 됐구나. 밖에서 보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막 그런 게 막 쏙쏙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래서 안 됐구나 딱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거였습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끈끈하지가 않아요. 다 각자처럼 보여요. 실제 또 그런 얘기 들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도련님 팀, 네. 모래알 귀공자 팀. 뭐 이런 식으로만. 근데 저는 있을 때 몰랐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니까 진짜 그런 게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저래서 우리가 치고 가다가 맨날 떨어지는구나. 막 이런 것들.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저는 그때 1년이 제 나머지 코칭 시절의 그 기간보다 훨씬 더 뜻깊었다고 생각해요. 역시 한번 나가보니까 좀 배울 게 많다는 걸 그때 느꼈죠. 그리고 단장으로 복귀를 네. 하신 거죠. 예. 아까 코치 처음 됐을 때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단장으로서의 두려움은 어떤 겁니까? 왜요? 제가 단장 되는 날 여기 5시에 왔습니다. 새벽 5시요. 잠이 안 와서 네. 5시에 왔어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 깨우니까 깜짝 놀라죠. 단장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죄송한데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내 단장방에 있는 네. 보통 이제 8시 반쯤 직원들이 출근하고 3시간 반 동안 의자에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혼자서 단장은 뭐 하는 거지? 뭐 해야 되지? 첫날 별의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원들이 왔는데 단장방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쓱 나오니까 네. 다들 기겁을 하는 거죠. 분명히 들어온 걸 못 봤는데 제가 불 꺼진 방에서 쓱 나오니까 그렇죠. 전부 다 어젯밤에도 놀라는 거죠. 네. 아니 언제 오셨냐고. 뭐 아까 왔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단장은 앞으로 뭘 해야 되나. 모든 게 낯설고 겁이 났죠. 그러면서 첫날은 거의 밥도 못 먹고 그냥 서서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드라마 스토브리그는 혹시 보셨습니까? 봤죠? 어느 정도나 공감하십니까? 한 50%? 그리고 단장의 애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잘 표현이 된 드라마입니다. 그 작가분이 오셨어요. 네. 저희 팀에 저를 모티브로 해서 백승수 단장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드라마에서 그 단장 백승수는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남궁민 씨가. 네. 그래서 현실하고 너무 괴리감이 크다. 안 하겠다. 네. 네. 해달라는 거야. 나 진짜 너무 비교되는 거 싫다. 웬만한 사람이 하겠는데 남궁민하고 나는 네. 이게 천성적으로 맞지도 네. 않는다 그 사람은. 그래서 SSG를 간 거예요. SK. 그 그래서 나오는 인천- 배경이 인천입니다. 네, 인천 문학경기장입니다. 저희가 거절을 해가지고 네. 제가 거절을 해서 글로 간 거죠. 그때 우리 팀장들이 왜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단장이 남궁민이한테는 계속 비교돼서 나올 텐데 하기 싫다 해서 안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보내온 걸 저희가 홍보팀에서 많이 이제 어드바이스는 해줬는데 드라마다 보니까 조금 픽션으로 좀 많이 된 네. 것도 좀 있죠. 그리고 팩트도 있고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팩션이죠. 네. 합친 용어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수님처럼 질문을 엄청 받았습니다. 이거 실제로 이렇습니까? 실화냐? 거기서 이제 여성 운영 팀장 네. 박은빈. 있냐? 네. 뭐 이런 질문. 나도 박은빈이면 시키겠다. 막 네. 이렇게. 네. 나도 박은빈이면 여성 팀장 시키겠다. 막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그때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죠. 단장을 모티브로 해서 한 드라마는 처음이었고.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물론 픽션도 많았지만 야구단이 이렇게 돌아간다. 뭐 그 정도는 많이 아셨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드라마였죠. 좋은 단장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적을 내는 단장하고 좋은 단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좋은 단장은 성적도 내는 단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좋은 단장 옆에는 좋은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단장의 의미는 저는 저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그게 좋은 단장이라고 봐요. 허가 좀 너무 크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는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서 회사를 오거든요. 아침마다 이 설렙니다. 회사를 올 때. 우리 직원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회사를 가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까 처음 단장 됐을 때 사무실 왔을 때 어땠냐고 물어봤지. 저는 아마 포스트 시즌을 못 나간 프론트의 겨울은요.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예, 한기가 네. 느껴져가지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포스트 시즌 다른 팀 하는 거는 계속 중계가 되고 있고. 특히 저 옆집은 맨날 한국 시리즈 간다고 빵빠레 터뜨리고 있는데 네. 저희는 들어오면 전부 다 얼굴이 다 죽상이고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 스포츠 구조가 포스트 시즌을 못 나가게 되면 이 회사원들이 저희 스태프들 저희 팀 내 회사원들이 인센티브를 못 받습니다. 현실적인 것도 걸려 있는 거네요. 그게 가장 큽니다. 네. 20, 30대 직장인 치고 은행에 론 없는 사람 네. 없잖아요. 네. 솔직히. 그리고 겨울에 사실 경조사니 뭐니 해서 돈이 제일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인센티브가 들어와야 좀 일하는 보람도 네. 있고 좀 포스트 시즌을 못 나가면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러면 직원들은 내가 5등을 못 든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못 받으니까 네. 온갖 화살이 현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선수들, 감독, 코치들한테 네. 저것들이 못 들어서 우리가 보너스도 못 받는다. 제가 그걸 와서 처음 느꼈죠. 말을 못 걸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묻어있어. 날이 서 있는 거군요. 아니, 짜증나죠. 뭐 옆집은 지금 막 한국 시리즈 가서 보너스 받느니 뭐 우승하니 뭐 그런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인센티브도 없고 그다음에 욕만 먹고 있고 팬들한테 막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옆집 얘기하셨는데 옆집에서 아주 난리든 선수가 미국 갔다 와서 그 옆집을 안 가고 여기로 왔죠. 네. 그게 차명석의 작품이다라는 소리. 아니요, 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전 단장님이 하신 건데 이제 원래 그 선수는 LG 트윈스를 좋아했던 선수요. 근데 그런 계약이 터질 때마다 회사원들은 좀 비참해지죠. 그렇죠. 뭐 100m. 자기네는 돈 뭐 단위가 이제 다르니까요. 뭐 연봉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인센티브도 못 받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때 딱 계획을 잡았죠. 뭐라고 목표를 잡았냐면 내가 단장으로 있는 한 무조건 보너스 받게 해주겠다. 우리 직원들. 무조건 5등 안에 들어서 보너스를 받게 받으려고 해주겠다. 하겠다. 예. 그리고 우승을 하면 보너스가 굉장히 크니까 네. 내가 꼭 우승 보너스를 안겨주겠다. 그때 결심을 했어요. 저는 단장이라 연봉이 많아서 보너스 안 받아도 됩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직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자기네가 한 것도 아니고 야구를 못해서 자기네가 돈을 못 받는데 그러면 단장이 연봉 많다고 나는 상관없어.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나는 못 받아도 우리 같이 있는 직원들은 받게 해주는 게 그게 책임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계획을 잡았어요. 내가 무조건 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5년 연속 다 받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니까 다들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적 나죠. 점점 팀이 좋아지죠. 회사도 좋아지죠. 결국 마지막 방점으로 우승했더니 또 보너스 받죠. 이제 회사 들어오면 전부 다 예전의 수동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 능동적으로 일해요. 누구든 와서 나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필을 하고 분위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상전벽배구나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그게 단장의 책임감이라는 거죠. 그런 책임감이 없으면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나 하나로 인해서 100만 LG 팬들이 웃을 수 있고 LG그룹의 25만 명 임직원들이 LG 경기를 보면서 좋아하고 25만 명 중에 4인 가족으로 따지면 100만입니다. 네. 우리 LG 가족들이 야구 하나에 울고 웃고 환호성을 치는데 야구 단장이 그냥 허투루 시간만 보내고 연봉만 타가면 이 얼마나 그분들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단 단장은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안고 항상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를 맡으면 안 돼요. 그런 책임감이 있어도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가 좋고 나쁘고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으로 팀을 사랑하고 구성원들을 행복해 해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키포인트. 흔히 야구 감독들도 그런 책임감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현장의 책임자죠. 저는 프론트의 책임자고. 야구 감독들도 내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서 나를 좋아하는 팬들, 팀을 좋아하는 팬들, 구성원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야구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장이 되고 나서 바뀐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모두를,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이번에 LG가 29년 만에 우승하고 29% 세일을 해서 예. 팬들이 아주 즐거운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다음번에는 90년 만에 우승했으면 좋겠다. 90년 만에 그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분이 생각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때는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26살 때인가? 부산에 가서 팬이라고 여고생들 이제 경기 끝나고 하는데 편지를 그때만 하더라도 손편지 팬레터 팬레터. 이걸 보내왔어요. 얼굴도 기억도 안 나는데 어두운 데서 받아가지고 이 초콜릿 하나에다 편지를 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그 참여무석 선수 네, LG 참여. 팬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 그때 중간 개투였죠. 근데 본인이 자기가 자기 일을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는 얼굴도 중간이고 성적도 중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뭐 돋보이지도 못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썼더라고. 근데 아저씨는 중간 개투인데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그 중간하고 이 중간은 다른 중간인데 뭐 어찌됐건 여고생이 그래서 그 중간하고 이 중간은 아닌데 이거 역할이 다른 건데 근데 그때 제가 팬레터를 받은 게 지방에서 서울에서는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방에서 받은 손편지가 처음이었어요. 그 여고생.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부끄러워서 그 여고생 얼굴을 못 봤는데 저는 아직도 그 편지를 좀 여고생이 좀 생각이 나고 다시 못 만나셨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이후로.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팬은 제가 10년 전에 코치하다 좀 쓰러져가지고 신장암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콩팥을 하나 제출했는데 그때 막 울면서 그 건강 회복하시라고 해서 그 홍삼을 병원에 보내주신 팬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정사 때문에 잠깐 현장을 떠난다는 게 그 수술 때문에 예, 그러신 거예요? 신장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때 팬이 왔었죠. 그때 제가 7월 7일 날 호텔에서 쓰러져가지고 가까운 병원을 이제 새벽에 갔는데 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하고 의사가 지금 복귀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복귀를 해가지고 와서 애들 가르친다고 또 안에서 또 터져가지고 또 치료받고 막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팬들이 병원으로 이제 기력 회복하시라고 홍삼 막 이런 거 보내줬던 팬. 근데 저는 원래 스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굉장히 좀 부끄러움이 많은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거 네. 줄 때 좀 많이 눈물 나더라고요. 아, 팬들이 날 또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 그런 팬들 기억나죠. 가장 사표로 삼는달까요? 저분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분 중에 그 야구인들은 어떤 분이 계십니까? 스승이라든가 저는 영향을 준 야구. 그 존경하는 분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롤 모델도 많아요. 저는 구분을 이렇게 좀 하는데요. 제가 야구인으로서 정말 저렇게 노력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이제 김성근 감독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어떤 야구에 대한 지식이나 선수를 이렇게 대하는 이런 거는 제 첫 번째 스승이었던 이광한 감독님 94년도 우승했을 때 네, 자율야구. 그 자율성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주는 그분 그런 분들이 이제 저는 스승이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분은 현재 저 KBO 총재신 허구현 총재를 좀 좋아해요.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까 얘기했던 피터 트러프나 이런 경제학자들 그다음에 소설가 예전에는 김은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다음에 박경리 선생님 이런 책들 읽으면서 그분들 존경해요. 저는 굉장히 좀 존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이 선수는 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됐다. 얼마 전에 은퇴한 임정우 선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은 작년에 본인이 그만둔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1년만 더 해봐라. 그래서 올해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부상 때문에 이제 그만뒀는데 그 친구는 왜 아픈 손가락이냐면 굉장히 좀 방황했던 선수였는데 SK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인성 선수 FA로 보낼 때 고상 선수로 데려와서 제 밑에서 이제 저한테 코칭을 받은 선수인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사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머니도 제 또래고. 근데 그 할머니가 한 번은 찾아오셨는데 임정호 선수 할머니라고 그렇게 방황을 했는데 코치님 만나서 얘가 정신 차렸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코치님 얘기만 한다. 그 할머니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사석에서 저한테 맨날 아버지 하거든요. 코치님이랑 안 하고. 근데 그런 선수가 굉장히 좋았다가 부상 때문에 한 5년간 시합을 못 뛰었어요. 네. 제가 결혼식도 주례 봐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본인이 진짜로 그동안 너무 감사했는데 자기가 진짜 월급 받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만두겠다고 해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 선수가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명석에게 야구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떤 게 제일 멋있는 대답일까 해서 남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김성근 감독님 1925 내 인생에 밭벌이 심장이다 각양각색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또 저도 좀 멋있는 말을 생각했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저한테 야구는 컨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콜럼버스가 네 대륙을 찾았을 때 뭔가를 찾아가는 그 항해인 것 같아요.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선수 생활, 단장 생활, 코치 생활 중에 요 한순간만 좀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바꾸고 싶다 하는 순간이 있나요? 선수로 돌아가면 정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1등 했어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잘하는 거. 안 되더라고요. 프로에서는 안 되는 네,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돼. 연습 안 하면 안 돼. 네. 술 먹고도 잘해. 술 먹고 하면 안 돼. 하루는 잘하는데 그 이상. 그렇죠. 20대 너무 노력을 안 해서 그때 가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지금 알았던 거. 그때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땐 진짜 모르고. 내년 되면 또 지금 알았던 거. 작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콜럼버스가 미 대륙으로 찾듯이 아직도 야구를 찾아가는 것 같아. 아직 찾지 못했고 계속 찾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 LG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29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모든 게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9년 동안 못했던 그 미안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승을 장담하진 못하겠지만 우승에 버금가는 좋은 야구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LG 팬들의 응원과 사랑이 없었으면 올 시즌 우승은 저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내년에도 팬분들의 응원과 사랑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G 트윈스를 왜 선택했냐 그러면 저는 부모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난 어쩔 수 없게 LG 트윈스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근데 LG 트윈스를 잘 만드는 건 제 역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왜 이 팀을 좋아하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LG 화이팅! 고맙습니다.